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7포인트, 0.6% 하락한 2057.48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내린 683.0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아주 잘 된 상태로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원한다. 우리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아달라라고 설득을 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양국에 대해서 기술적인 편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 할까요? 오늘도 꼭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스탁의 마스코트죠.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이번 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 G20 회담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벌써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7일이면은 이제 G20 회담이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서 과연 이제 화해 모드로 갈 것인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증시도 변화 국면을 맞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추수감사절로서 휴장을 해줬고 내일도 이제 1시까지 일찍 이제 그 장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증시를 보고서 국내 증시를 예측하는 게 내일 모레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겠다. 뭐 일요일, 월요일부터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이제 미증시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증시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주 흐름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경협주 이러한 섹터들이 많이 그 좌지우지 해주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증시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에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심도 살아나주고 증시에 지금 실제로 거래량이라든지 뭐 외인들의 물량이라든지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서서히 이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원하게 원래 자리까지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공략하실 때 남북경협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에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실제로 증시 반등을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G20 회담을 통해서 증시 역전을 좀 꿈꾸면서 지금은 관망세를 띄는 게 좋겠다. 섣부른 이제 매도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보수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의 증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코스피 차트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뭐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는 10월달 낙폭 이후에 11월달 계속 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10월달 우리가 증시 낙폭을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든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1개월 만에 약 이제 증시만 하더라도 25%가량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보유 종목들은 40%에서 50%가량까지도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더 이제 낙폭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11월 달에 증시 역전 반등을 이제 꾀했던 분들은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개걸음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11월 말 지금 벌써 거의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G20 회담 이후 12월 달 증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간에 낙폭은 쉽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회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점을 좀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지만 12월 달에도 이 증시 반등이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차츰차츰 회복을 해나가는 걸 좀 기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S트래픽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철도주가 핫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철도주 남북 경협을 하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못했는데 이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맞습니다. 상승을 좀 했죠.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철도주들이 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경협주가 좀 살아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좀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뭐 이슈들이 하나둘 이제 터져주면서 바닥권에 있던 제약주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차츰차츰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S트래픽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와 줬는데 경협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협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장이 살아나면서 투심이 살아나줘야 탄력받아서 계속 올라가 주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좀 살아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경협주와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투심이 살아나는 거를 기다리면서 보유하시면은 좀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나 경협주를 공략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 단기 공략을 하면서도 뒤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종목을 보유하면서 같이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락장에서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만한 업종들 제가 항상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이러한 업종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업종들을 좀 가져가면서 지금 이 종목들 좀 반등을 노려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S트래픽도 철도주에 속해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철도주들은 오늘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모두 다 좀 빨간불을 반짝반짝 켰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S트래픽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들 중에서도 철도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신고 거래량을 터뜨려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증시만 좀 받쳐주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닥권에서 보여주었고 오늘 이제 S트래픽뿐만이 아니라 뭐 대아티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량을 이제 터뜨려주면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남북경협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줬고 가장 이제 부각이 된 게 철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남북 간의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서포팅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경협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증시 반등, 투심이 좀 살아나는 걸 노리시던가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서 좀 낙폭을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점진적인 이제 반등을 노리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감하게 추가적인 낙폭이 이어지는데 홀딩하진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굳이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남북 경협주 하면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단타장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매수일 11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5,000원인데요. 일별 시세를 보니까 파란불 켠 날보다는 빨간불 켠 날이 많긴 한데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목표가까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뭐 증시에서 지금 11월 달 개걸음을 하고 네. 있다 했는데 필룩스가 좀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한 차례 좀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시원하게 좀 제가 말씀드린 15,000원대를 뚫고 막 급등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좀 답답한 움직임이죠.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근차근 좀 올라가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증시가 안 좋을 때 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증시가 안 좋을 때 제가 뭐 애경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다른 종목들도 많이 드렸는데 코스맥스도 있고요. 필룩스도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이제 낙폭을 기록하지 않고 점차적인 반등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에 드린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수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13,050원, 약 13,000원 정도에 잡혀 있는데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잡아드렸던 손절가보다 좀 높게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가셔가지고 필룩스를 통해서 이 증시가 안 좋을 때 드린 종목 좀 지키시라고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필룩스 매수가보다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 매수가보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가를 이제 13,000원으로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좀 손절가를 수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0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15,000원 위로 뭐 16,000원, 뭐 16,500원, 15,500원 이렇게 분할 매도를 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남선 알미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0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35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53.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때 우리 계속 이 남선 알미늄 네. 계속 AS 해주셨잖아요. 그때 네, 기억나는 게 잔량을 좀 남기고 그리고 그 21선. 예, 그 맞습니다. 21선을 잘 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21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늘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21선과 지금 만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AS를 안 해드리려다가 다시 또 가지고 왔고 지난번에 제가 21선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바로 오늘이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21선 지지를 받아주다가 바로 오늘 이제 21선을 이탈할 뻔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걸쳐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1, 지금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음봉이 나와주면서 낙폭이 커지면 그대로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1,5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잔량으로 2,0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21선 유지해주면서 계속 가면은 2,000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잔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21선 이탈하면 매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혹은 뭐 화요일 중으로 다음 주 중으로 21선 이탈하면 그 즉시 수익 확정 지으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애니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젠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다음 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애니젠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14,000원에 하락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또 빨간불을 켜면서 14,8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애니젠? 다음 주 전망이요. 예. 일단 뭐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단타 입장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문자에도 다음 주 전망을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네. 매수도 14,500원이면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11월 중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오늘 매수한 게 아닐까 이제 생각도 들고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망이 궁금하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동평균선 혹은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차례차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니젠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종목이고 지금 매수가를 잠시 이제 선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10월 달에 낙폭이 두 차례가 나왔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전저점을 깨면서 무너졌었는데 이 이후에 11월 달에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개걸음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제약주들이 지금 차례차례 한 종목씩 올라와 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비록 빠지긴 했지만 갭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이라든지 뭐 신신제약이라든지 실제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뭐 무슨 치매 그리고 아니면 뭐 항암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무너졌던 제약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니젠 매수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13,500원으로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500원 여기까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15,500원 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13,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추세 완전히 꺾인 건가요? 반등 가망 전혀 없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42,250원에 비중 4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1,200원 하락하면서 32,1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일별 시세도 보니까 좀 고점에서 사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시청자분이 매수한 데의 그 심리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한 자리에 사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에코프로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실제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빨간 선 매수가를 그어드렸는데 실제로 이 매수가에서 돌파를 하는 곳이 저항을 받던 부분입니다. 뭐 12,250원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항을 뚫고 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전고점 뚫고 계속 날아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많이 이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참고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고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10년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미래성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신 거는 저는 판단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비중이 너무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중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길게 본다고 중장기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는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 비중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셨다가 지금 3만 원을 좀 손절가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물량을 매도하시고 가시고요. 절반 물량 통해서 추후에 다시 3만 원 위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절반 물량을 다시 담으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고점 뭐 47,000원, 5만 원 부근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 업종입니다. 2차 전지 자체가. 지금 조정 나오는 구간을 오히려 저는 좀 이제 기회라고 보는데 비중 한 종목에 40% 이상 추미하는 건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비중을 차라리 줄이셨다가 바닥 딛고 반등 주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20% 물량 다시 담으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다.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명성 TNS요. 명성 TNS 그리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5% 28,800원이요. 28,800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도 6.18% 하락하면서 마감해가지고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 네.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성 TNS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아, 예. 혹시 매수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주? 아, 2주 정도요. 지금 예, 비중이 25%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한 종목의 비중 뭐 20% 이상 안 넘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이 업종 자체는 미래성을 굉장히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이 10년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밀리는 이유가 뭐 이제 유럽 이제 국가에서 뭐 지금 실제 다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좀 2차 전지를 생산을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지금 잠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장기로 투자할 그 의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예. 아, 중장기로 투자할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예, 내년 초까지는. 아, 내년 초까지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랑은 또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시원한 상승 파동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파동을 노렸을 때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 단기 낙폭은 어쩔 수가 없겠다. 그래서 2차 전지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1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겠는데 길게 가져간다라는 의향이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몇 년이고 가져가도 이 10년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성을 놓고 좀 가져가신다면은 추매만 하지 않고 가져가시면 뭐 목표가 충분히 저는 4만 원 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만 원 위로 보셔도 중장기로 봤을 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15,000원으로는 잡아드리지만 중장기로 가져갈 의사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목표가만 4만 원 위로 좀 잡고 꾸준히 이제 장투로서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예, 혹시 올해 안에는 얼마 정도나 갈 것 같나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좀 보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이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되셨나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난 차라리 단기 조정 나오는 게 좀 싫다 하시면은 손절가 15,000원으로 잡으시고 차라리 뺐다가 추후에 15,000원을 회복해주면 다시 진입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실폭이 커지는 게 싫다 하시면 15,000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을 매도를 하셨다가 손절하셨다가
추후에 바닥 딛고 다시 15,000원 회복을 해주면 그때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왕초보입니다라고도 왔고요. 현대바이오도 보이네요. 그리고 인선 ENT도 보이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님의 기가 막힌 리딩 부탁드립니다. 신라젠 30%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76,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신라젠 오늘 등락하다가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7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주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바이오주가 또 썰렁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신라젠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네. 증시에서 이제 투심이 많이 살아나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다 말고 네. 살아나려다 말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또 이제 G20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경영업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철도 관련된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이전까지 계속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슈 때문에 오늘 철도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여준 것이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증시가 이제 훈풍이 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건 1차적으로 재료가 많이 노출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신라젠. 이전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재료로서 이제 노린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증시 반등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노리셔야 합니다. 이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위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손절가 목표가를 꼭 숙지하시고 투심이 살아나는 걸 좀 노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지금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투심이 좀 살아났을 때 제약바이오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전 KPS도 보이고요. 오르비텍도 보입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상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8,9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홀딩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 오늘 2.87%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아마도 매수하신 이후에 쭉쭉 좀 빠진 것 같아요. 고민이 네.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홀딩해도 될까요? 일단 뭐 상상인 요 종목을 이제 들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PER이 상당히 좀 그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PER이 이제 15배 이하인 종목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보시더라도 PER이 오히려 15배 이하가 아니라 10배 이하로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기업 분석에 보시면 PER이 8.32배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주가가 많이 좀 할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투자 의견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력 매수로 들어와 있죠. 지금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이 이번 3분기 그리고 이제 연말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주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 실적을 내년에 나오니까 네. 내년에 이제 올해 연말 실적을 발표해주는 시기 내년 뭐 한 2월 전후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종목이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저는 그 유추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인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월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뭐 20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 저희 이제 월봉상으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가져가는 게 추세가 너무나 크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여기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저는 15,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해가지고 1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이제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제 급등 위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아래로 이제 무너진다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위로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고민일까요? 시청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현대바이오예요. 네, 현대바이오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7,800원 40% 들어갔는데 많이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7,800원에 4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하면 또 단타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상담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이제 목소리가 좀 낯익은 것 같은데 혹시 전화 연결 저랑 두 번째이신가요, 혹시?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십니까? 아, 저는 좀 낯익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금요일 방송에 나왔을 때 또 이제 물어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현대바이오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땐 안 들어가고 다시 또 반등 줄 것 같아서 좀 뒤늦게 들어가셨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혹시 이제 그 추후에 좀 들어가신 건가요? 급등 이후에? 그 전에 들어갔죠, 저는. 아, 훨씬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이번에 급등하셨을 때 혹시 매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람 욕심이 더 올라갈까 싶어서 못했는데 되네요. 아, 그렇죠. 또 욕심이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홀딩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실제로 코스닥 지수 거의 견인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투심이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가 또 이제 G20 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이제 좀 화해 모드로 가느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여기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현대바이오가 그 이전에 이제 사명 변경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사명 변경되기 전부터도 이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종목으로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한 종목이었고, 지금 100%대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충분히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고 힘들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금 제가 5,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5,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5,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차라리 손절을 하셨다가 이게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 좀 아쉽다 하면 차라리 추후에 5,000원으로 다시 올라타면 그때 공략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급등하는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5,000원으로 명확하게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욕심을 좀 내시려고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예, 어차피 좀 욕심을 내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12,000원 그 위로까지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대바이오가 실제로 지금 1파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2파에서 이제 급등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좀 충분히 이제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2,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맞는다 싶으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5,000원 이게 손절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심 내봐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기 때문에 12,000원 그 위로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요. 예. 주가가 뜨기 시작하면은 현대바이오가 선두주자로 주가 뜹니까? 아니면 2차, 3차 이렇게 다른 데로 단계별로 이렇게 그 부분은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같이 과거에 한미약품이 급등세를 보여줬듯이 두 번째 주 제약주 파동에서 한미약품이 그렇게 시원하게 가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좀 1차 파동에서 너무나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뉴스타 같은 종목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현대바이오도 거기에 좀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제약주가 이제 그 뭐 삼파라든지 또다시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세 상승을 이루는 그러한 장에서 현대바이오가 이러한 식의 파동을 보여줬다면 좀 연속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을 텐데 1차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이 추세가 무너지는 지금 장을 겪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조정을 겪다가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에 그때 터져줬으면 훨씬 더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줬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예, 1차적으로 한번 이제 100%대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파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종목 자체의 이제 그 모멘텀이라든지 탄력성을 보더라도 12,000원 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2,000원 위로 뭐 너무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15,000원 막 이렇게 노리시기보다는 12,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위로 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10,000원 위에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1차적으로 반매도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이제 현대바이오 통해서 큰 수익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식도 이제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히든스타,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매매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또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울고 계시네요. IM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442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단가 낮추고 있는데 탈출할까요? 손절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M 오늘은 1.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언제쯤 하셨는지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월 말에 1,0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중이 1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문자에서 이게 추매를 계속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비중이 10%라는 이 추매를 하신 게 맞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1,442원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1,370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중을 잘못 보내신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비중이 10%면은 굳이 이게 그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투자금이 좀 이제 억대 단위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한 5% 뭐 1%씩 추매를 하셔가지고 10%가 되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IM 같은 경우에는 10% 물량이면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고 지금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IM 같은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 종목이죠. 지금 509억으로 자리를 잡혀 있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이제 500억 아래로 되는 종목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수의 이제 자금으로도 이게 등락이 계속 이제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종목을 좀 공략하시더라도 한 1,000억대 이상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이 500억에 있는 걸쳐 있는 종목들 뭐 2, 300억은 말할 필요도 없고 500억에 좀 걸쳐 있는 종목들은 좀 장투를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겠다,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중이 부담된다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10%가 비중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뭐 비중 10%도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많은 비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지금 이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꼭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총 500억이 되는 종목이 부담이 되는 비중을 갖고 갈 만한 그러한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그건 뭐 자기만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절반 이하로 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비중을 줄였으면 나머지 비중을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21선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실제로 동전주까지 됐던 종목이에요. 880원까지 됐던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원래 동전주가 아니었던 종목이 네. 동전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동전주가 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한 차례 지금 동전주로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만약에 이 종목이 재차 1,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하시면 전량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가 1,000원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반등 보여줬을 때는 1,75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750원이 이제 수익권이죠.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1,500원만 돼도 좀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총 이제 낮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적은 수익금이라도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최종 목표가는 1,750원으로 드리지만 수익권에 이제 가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바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세계도 보이고요. 서울 반도체도 보이네요. 이 종목 볼래요. 예쁜 앵커님, 오늘 두 번째 보냅니다. 꼭 상담 주세요 하면서 다나와 17,350원에 비중 5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나와 오늘은 16,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아직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 제가 뭐 예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중이 예, 너무 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비중 얘기 계속 했었으니까 다나와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아주 비중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자 내용 때문에 고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중고 컴퓨터라든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죠. 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임이 고사양 컴퓨터가 이제 필요한 이러한 게임이 출시될 때도 다나와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넵튠과 다나와 배틀그라운드 관련주로도 묶였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를 왜 하셨는지 저는 이제 전화 상담 통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문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가격 전략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나와가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중심선 21선 타고 이때 차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위로 안착도 못 해주고 있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0월 달에 증시가 무너지긴 했지만 11월 달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아래로 떨어지는 거 여기 지금 15,000원이 자리 잡혀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이 15,000원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5,000원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은 이제 가져갔을 때 추세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저는 이제 2만 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 원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신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0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아까 가격처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신세계. 신세계 하니까 또 이제 영화도 생각나네요.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공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면세점 관련해가지고도 네. 공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신세계를 공략하신 거는 제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3년 동안 계속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중국의 중산층들의 소비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이 소비를 안고 갔을 때 이제 주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세계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화장품보다 이 중국인들 이 단체 관광객 허용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좀 허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 이제 보내주는 이제 사이트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투어라든지 국내에서 이런 게 있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꽤나 이름 있는 기업들에서도 서서히 좀 단체 관광객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내보내기는 했지만 현재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손절가를 주봉상으로 25만 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25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은 45만 원까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손절가는 25만 원 공통적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단타다잉 전문가님. 일단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이 명성 TNS를 좀 질문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명성 TNS를 제가 좀 2차 전지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10년 산업입니다. 10년 산업.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 혹시 앵커님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알고 그래서 계십니다. 전기차, 뭐 예, 수소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전기차, 수소차가 이게 뭐 석유값이 뭐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냐, 네. 뭐 기름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이유라고 본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국,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EU, 유럽에서도 지금 환경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환경 규제를 어긋난다 했을 때, 이제 자세한 이제 수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1% 벗어나면은 1,200억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1,20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 환경 규제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중국 기업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환경 규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이트하게 환경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 비중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기업과 약 180억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주 이슈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지금 생산 캐파가 3배가량 증가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3배가량 캐파가 지금 수요가 워낙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수요에 따라서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고 중국 공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도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도 불이 나게 또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 능력 약 3배가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해외 법인과 약 120억가량 규모 체결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백억대 규모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 일단 업종 자체도 그렇지만 핵심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에서만 필요한 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유럽을 제가 양대 산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까지 중국, 2021년 그 이후로는 유럽의 이 환경 규제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 공장을 이미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수백억대 규모에서 굉장히 큰 캐파 증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증시 개거림하고 있는 이 증시에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단타쟁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이 핵심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수백억대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규모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업종이 아니라 이 기업이 지금 수백억 대 규모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 업황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업황 설명과 거기에 핵심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백억 대 지금 계약 규모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